이 이야기부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뭐 모든 게 다 엉망이야. 네. 모든 게 다 엉망인데 마지막까지도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했던 게 한미 동맹이었거든요. 그걸 복원이라고 무너진 적도 없는데 복원이다 막 네. 그랬는데 그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인지 잠깐 이 부분을 좀 다루고 가겠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하다 할 때 민감 국가로 지정하면은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우리를 지난 1월에 이미 민감 국가로 지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야 알게 된 거야. 지난 1월이에요? 1월에 이미 지정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참고로 중국, 북한, 이란 이런 나라가 민감 국가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거고요. 4월 15일이면 이게 효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다음 달에 바로 시작이 되는 거야. 이게 누가 한지 알아? 트럼프가 한 것도 아니야. 바이든이 그렇게 했어. 바이든 물고 빨고 그랬잖아. 바이든 정부에서 한 거라고 바이든이. 민감 국가로 지정된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지만 지정된 걸 이제야 한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1월에 지정이 됐다고 했죠. 근데 2월에 권성동이가 국회에 나와가지고 야 문재인 정부가 다 박살낸 한미 관계 우리가 복원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박수 한번 쳐달라고 합니다. 그 장면을 일단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아 진짜.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흔들렸던 한미동맹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완전 복원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이고. 진짜 심각하죠. 그럼 왜 우리가 민감 국가에 지정이 됐냐? 뭐 지금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가운데 가장 중론은 윤석열이가 2023년 미국에 갔는데 거기에서 핵무장 발언을 해요. 그때 우리가 이거 엄청나게 비판 많이 했거든. 핵무장 발언을 합니다. 제철이. 예, 그 때문에 우리가 민감 국가로 지정된 것 아니냐라고 분석하는 게 지금 중론인데요. 그때 윤석열이의 그 망언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심지어는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가서. 근데 저런 말 하지 말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비판을 했습니까? 해외만 나갔다 오면 사고치고 오니까. 저런 말을 했기에 민감 국가로 지정된 것 아니냐. 이게 이제 중론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우리가 민감 국가로 왜 지정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지정된 시기가 한덕수가 탄핵됐을 때다. 민주당이 정부의 대미 외교력을 무력화시킨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네 민주당에서 한덕수 탄핵시켜서 민간 국가로 지정됐다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탄핵을 많이 시켜가지고 민간 국가로 지정을 했대.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뭐 원자력, AI 이런 기술 협력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심지어는 그 박민영 대변인 지금도 대변인인가요? 국민의힘? 그 양반은 SNS 댓글에다가 뭐라고 달아놨냐면 곳곳에 암약하는 반미주의자들 때문에 민간 국가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 이거는 그러니까 민주당 탓, 소위 반미 좌파 빨갱이들 때문에 민간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대거리를 하죠. 그 정도가 그치지 않아요. 오늘은 그 당의 소위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 비대위원장이 권영세 뭐라고 얘기를 한 줄 알아요? 소위 친중 반미 쪽인 이재명 대표가 대선의 유력 주자이다 보니까 지정한 거다. 다 미친 거 아닙니까 정말. 아니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건데 만약 실제로 그런 이유로 미국이 그 했다고 민간 국가로 지정을 했다라는 건 내정 간섭했다는 얘기예요. 미국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정 간섭을 하더라도 물밑에서 모르게 하지. 그렇게 내놓고 이재명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권영세 의원 얘기는 뭐냐면 니네 지금 내정 간섭하고 있는 거야 라는 얘기예요. 한미 관계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권영세 의원은 중국 대사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중국 대사했던 분이 반중 감정을 부추긴다? 아니 도대체 이분들은 지금 당장 하루하루 면피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안 될 행위를 너무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모든 원인이 이재명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해도 너무합니다 진짜. 민간국가
뭐 다들 지금 제목으로 쓰고 있지만 아까도 분석해 주셨고 핵무장 얘기를 계속해서 하니까 네. 그런 것처럼 1년 내에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에너지 협력을 막는 거 아니에요? 원자력 그렇습니다. 에너지 협력을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요. 그리고 1월의 상황을 보면 12월 3일 날 지난해 12월 3일 날 개엄하면서 사실 굉장히 속상한 일이지만 아직도 우리는 한미 연합사 전시 작전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네. 군을 동원하는데 미국이 안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시다시피 개엄 전날 그날 당일날도 미국 측에서 계속해서 연락을 했는데 안 받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서 연락을 안 받았잖아요. 네. 동맹이라며. 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나중에 본인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미국 대사가 임기 맞추고 가면서 상종 못할 사람들이라는 말을 했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맞습니다. 그럼 그 두 개를 연결시키면 아니 핵문장 한다더니 자기 마음대로 개엄도 하고 그러면 하고 싶은 일을 지 마음대로 다 하겠네? 불안한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불안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NLL 있잖아요. 북방 한계선. 네. NLL을 무슨 휴전선이나 무슨 뭐 유엔이 그은 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해서 북진 통일을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군사적 모험적 행동을 하지 말라고 미군에서 북방 한계선, 즉 남한군이 더 이상 이 선을 넘어서 올라가지 말아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도 그 미 북진 통일론을 얘기하니까 야, 이 군사적 모험주의, 군사적 맹동주의 이 사람들 큰일 났다 싶어서 거는 거거든요. 지금도 딱 그 선 넘지 말아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미국에서 자체 핵무장 얘기 하지 마라. 몇 차례 얘기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민간국가 지정이 돼버린 겁니다. 네. 이게 이제 결국은 그동안 본인들이 북한, 중국, 러시아, 시리아 뭐 이런 나라들 되게 이 국민의힘이나 이 보수 또는 그쪽 쪽에서 정말 배타시 여기고 되게 네. 혐오적으로 본 국가들을 우리 대한민국이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 부정을 한 셈인데 결국 자기들이 치욕적이죠. 자초하게 된 것인데 거기에 네. 답은 없고 이게 독자적 핵무장론 측면과 함께 사실은 12월 3일 계엄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정치의 불안정성 네. 그리고 경제의 불확실성 네. 이게 사실은 이 지정에 또 큰 영향을 미친 거거든요. 네. 정작 사고는 자기들이 쳐놓고 그리고 나서 이거 수습은 이재명 대표한테 하라고 하는 이 얼토당토하는 막말을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내놓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뉴스 중에서 좀 바로잡고 가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한국을 민간국가 가장 아랫 단계인 기타 지정국가에 넣었다라고 해서 기타 지정국가가 민간국가 중에서 가장 아랫 단계다 이렇게 나오는 뉴스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외교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기타 지정국가는 이유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뿐이지 등급이 아래기 때문에 기타가 아니에요. 이유를 바깥으로 확 밝히면 훨씬 더 외교적으로 더 좀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명시적으로 왜 민간 국가에 포함됐는지를 밝히지 않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이제 뭐 카더라라고 하는 식으로 미국 에너지부는 MBC에 답하면서 비확산 문제를 꼽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핵 비확산 문제. 네네네네. 그러니까 요거는 명시적으로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너무 이제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명시적으로 그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일 뿐이다. 가장 아랫 단계 이런 거 다 똑같아요. 민간 국가는. 참 심각하네. 아니 그럼 4월 더 심각한 15일 전에 거예요. 이건 어떻게 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오전에 의원총회에서도 외통위 간사가 관련된 의견도 내놓고 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우리로서는 지금 국가 리더십의 공백 상황 아닙니까? 네. 이럴 때 이제 트럼프의 여러 가지 무역 이 관세에 대한 압박도 있었는데 이 문제까지 이제 우리가 네. 떠안게 된 상황 심각합니다, 아니겠어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이게 스스로 자기들이 원전 수출 맨날 자랑하더니 오히려 그 활로 오히려 그 길을 막는 완전 원천 차단된 그런 거죠. 거고 이제 IAI 등 이제 앞으로의 연구 협력 문제도 이제 완전 스스로 지금 이렇게 자체 봉쇄를 하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네. 결국은 국회도 좀 나선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침 뭐 결의안을 좀 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한편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트럼프 쪽에서 결국은 이걸 가지고 나중에 소위 주한미군 그 방위 이 분담금에 또 압박카드를 쓰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한번 사고를 쳐놓으니까 연달아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한테 청구서로 다가오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이라든가 여야의 그동안의 뭐 유력 정치인이라든가 아니면 외교 안보 쪽에 우리 의원들 그 국내 인사들 중에 이런 사람들을 좀 모아서 네. 입장도 내고 필요하다면 방미도 해서 이런 문제 우리가 이런 독자 핵무장 그런 거 아니다. 네네. 그리고 또 향후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은 조만간 해소된다. 네. 이런 걸 전달해서 맞아요. 빨리 이 문제를 좀 매듭지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지정 철회를 지금 촉구하고는 있는데 이게 빨리 결과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런 결과물로 내기 위해서 그런 충분한 조야에 가서 설명하는 게 하나가 필요하고 하나는 그런 발언했던 사람들을 자리에서 다 물러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핵 확산 이야기 그래야 했던 이제 사람들 그게 얘기가 되지. 그래야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실행으로 윤석열 파면시키고 그렇죠. 또 그때 핵무장 이야기했던 뭐 그렇지. 신원식 장관 뭐 등등등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정확하게 정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그게 실제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네. 네.